아마 조금 보셨을 것 같은데 열병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아주 새롭진 않았어요. 이제 좀 지루한데 아. 컨텐츠를 좀 바꿀 때가 됐는데 그렇지. 참 애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내러티브가 비슷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출력에서 봤을 때는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3단 논법이 있잖아요. 네. 비기닝, 미들, 엔드가 정확히 드러나는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배경을 설명하고 클라이막스가 오고 마지막에 ICBM이 등장하면서 엔딩이 되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이벤트였다고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러티브 면에서는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지난해죠. 북한이 열병식을 상당히 많이 했고 사실 그 이전을 봐도 한 해 3번씩이나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또 지난해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열병식에 들이는 공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열병식의 특징이 이게 밤에 열병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렇죠. 거죠. 조명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열병식. 이제는 좀 직숙하고 좀 진부하다. 진부하다. 네. 근데 여전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분들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름대로 편집을 잘해갖고 집중도를 높이고 슬로우 모션부터 나오고 드론 판대가 날라오고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니까 열병식이 그 주민들에게는 관심사안이 되고 그리고 사실 열병식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보면 아 저거 뭐 밤에 끌려나가서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평양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부심과 그렇죠. 축제같이 또 그들에게는 김정은을 직접 본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하니까 열병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결속 대외적으로는 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병식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5년, 10년 단위를 그게 딱딱 떨어진다 해서 꺾어지는 해, 정주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해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밤에 하는 이유는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워싱턴 시각과 또 맞추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혹은 오전 정도에 맞추면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근데 아마 열병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체제 과시라든지 내부적으로는 결속, 단합력 이런 것을 도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열병식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일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 참여하는 인력들을 같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체제에 대한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 일로 퍼포먼스로 생각한다면 열병식 자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노 교수님 우리도 나름 규모 있게 열병식을 해왔거든요. 그 북한의 열병식과 우리 열병식 굳이 뭐 이렇게 조금 보시자면 어떠셨어요? 북한의 열병식이나 무슨 큰 대회 있을 때 하는 마스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마스게임. 세계에서 최고라고 보여져요. 그냥 진짜 한 명 틀린 사람 없이 맞춰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내부 결속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는 2002년에 월드컵 하면서 하나됨을 느끼고 막 이 자연 즐거움도 발생적이었죠. 하고, 그런 열병식 같은 거에서 우리가 위대하다, 힘이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ICBM을 쏠 수 있는 나라다.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위대하다라는 생각 측면에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열병식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병식 굉장히 좋아하는 거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엉뚱한 상상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임을 하면 북한이 그 열병식에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면 어떨까 이런 너무 과도한 상상력인가요? 저기 미북 관계가 정말 잘 개선이 된다. 물론 거기에 핵심은 결국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우리가 바라기엔 그 수준까지 가면 정말 한반도의 평화는 그렇죠. 프로세스는 상당히 진전이 된다. 미북 관계가 개선이 되는 물론 뭐 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는 의미가 없고요. 그 정도까지 가면 당연히 좋은데. 열병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뮤직비디오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2022년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 화성 17형인가요? 그거를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공개했는데 그거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 하나도 참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네. 너무 인위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뒤떨어져 있다는 인상도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재미있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오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이게 좀 B급 정서, B급 무비 같은 느낌 받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 이유가 만약에 엄숙하고 정형화된 모습으로 했다면은 이게 호응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기타 국가에서 보기에는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돼서 B급 정서인 것들이 대중한테 더 호소력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북한도 MZ가 있잖아요. 새로운 그 미래 세대라고 M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장마당 세대들인데 이들은 남한에 대한 문화의 접속 빈도가 굉장히 크고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도 옛날 같은 그런 정말 오래된 선전선동 형식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아하. 그게 재밌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걸 보여주면 지금 교수님들이랑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한국이나 서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키치하죠. 우리나라 워낙 문화가 또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보면 좀 우습죠.